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포지션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 보통 가드라인 아니면 센터라인으로 나눠서 제가 포지션이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걸 나눈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처음부터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5대5를 뛰긴 뛰어야 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거든요. 요것만 하면 적어도 5개 포지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연습을 해야 될까요? 먼저 배워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마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둘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 있잖아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적어도 포지션 3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슬램덩크 보면 윤대엽 있죠. 윤대엽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격 옵션이나 뭐 수비 움직임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업그레이드해서 이 3가지 플레이를 다 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은 포지션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 2가지가 뭐냐면요. 공격할 때는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 그리고 수비할 때는요. 수비에서는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아마추어 얘기입니다. 뭐 NBA나 KBL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마추어고 제가 아마추어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공격에서 왜 1번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 1번이요. 공격을 할 때 이 모든 플레이어를 다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즉 1번의 시야에서는요. 볼을 갖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우리 편 공격 옵션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때는 어떤 플레이어보다 1번, 보통 사령탑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1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령탑이 뭐냐면 커맨더예요. 커맨더. 즉 명령을 내리는. 근데 자, 전쟁이라고 쳐보세요. 지휘관이나 지휘부가 총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 봤어요? 싸우면 안 돼요. 1번은요. 어떻게 하면 상대보다 우리 편 공격 옵션이 좋은가를 빨리 파악하고요. 그쪽으로 볼을 배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메인 역할입니다. 자기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포지션한테 볼을 밀어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임 하다 보면 그 뭐지?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 고르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게임에서 이 캐릭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 그러다 보면 이제 무기들을 고르잖아요. 뭐 대검 아니면 활 아니면 뭐 단검 뭐 이런 거 고르잖아요. 그러면 대검 같은 경우가 이제 4번, 5번 같은 거예요. 한 방에 빵빵 때려서 잡는 거. 활 같은 게 이제 슈터 2번, 3번들이고 뭐 단검은 뭐 2번, 3번 중에서도 특히 드라이빙 잘 파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캐릭터예요. 근데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1번 중에서 막 자기가 공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번은 최대한 볼 배급을 잘 한다. 그리고 우리 편이 유리한 쪽에서 공격이 풀리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수비할 때입니다. 수비할 때는 5번의 시선에는요. 공간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 코트 밸런스를 잘라서 적어도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3명의 공격 옵션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수비할 때는 컨트롤 타워, 5번이 이 전체적인 거를 다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려줘요. 이 로우에 스윙하는 이 부분은 못 봐요. 5번도. 그렇기 때문에 4번한테 계속 콜을 요청할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시선을 다 보고 있는 5번이 수비할 때는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는 1번이 제일 중요하고 수비할 때는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고 기본 수비 한번 써볼게요. 기본 수비를 쓰면 5번 빼고 요 1, 2번이랑 이 3, 4번이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수비할 때 움직임이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1, 2번은요. 볼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볼이 45도로 가면 이렇게 찌그러지고요. 다시 하이로 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또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똑같아요. 수비할 때. 그래서
1번, 2번은 수비할 때 포지션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앞선 가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센터를 중심으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이 뭐 45도로 많이 내려가면 올라가 준다면 이렇게 쳐지고, 그리고 다시 하이로 가서 1로 넘어가면 2번이 가거나 아니면 3번이 와서 이렇게 아래로 쳐져주고, 그래서 3, 4번도 그냥 밑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번, 3, 4번은요, 뭐 나는 스몰 포워드야, 나는 슈팅 가드야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수비할 때는 그냥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번만 달라요. 5번만 특별하니까 수비할 때. 공격할 때 볼게요. 공격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공격할 때는요, 요 4, 5번 빨간색을 보세요. 요 4, 5번이요, 요 페인트 존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때는 4, 5번이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기본적인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포지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골밑 플레이어. 이 4, 5번. 뭐 나는 센터니까 뭐만 할 거야. 나는 4번 파워포워드니까 뭐만 할 거야. 이런 게 없고요. 그냥 거의 움직임 똑같습니다. 하이에 있을 때는 피딩 보는 거고, 로우에 있을 때는 1대1 치는 거고 같습니다. 또 요 1번 포지션, 여기 하이에 있는 사람만 좀 특별한 거예요. 볼을 배급하는 거니까 윅사이드를 찾아서. 나머지 2번, 3번은요 스윙맨이라고 부르는데,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스윙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와주고 다시 올라와주고, 그러면서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 이쪽에서 스윙을 치면 1번이 다시 올라가고 3번이 내려와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 공격할 때 1번이 특별하고요. 1번이 특별하고 2번, 3번은 결국에 움직임이 똑같죠? 이렇게 되면 세 가지 포지션을 다 소화하는 거예요. 가드들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2번, 3번, 그 다음에 1번으로 이렇게 발전된다고 한 거고요. 수비할 때 보통 4번, 5번, 마지막 3번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수비할 때 제일 중요한 5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5번이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4번, 5번은 공격 움직임이 똑같지만 여기서 4번, 5번이 3점도 나가고 드라이빙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공격 옵션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골밑 플레이어들은요, 보통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공격 수비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가드들은 2번, 3번, 1번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들은 4번, 5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통 2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디펜스 가드라고 불러요. 디펜스 가드. 제일 중요한 플레이는 디펜스입니다. 그 다음에 속공 가드라고 불러요. 속공 가드, 패스트 브레이크 가드, 뭐 이렇게. 2번한테 제일 중요한 건 수비력, 수비 스텝과 수비력, 그 다음에 속공을 완성시킬 수 있는 레이업. 보통 그걸 뭐 에이스 레이업,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속도를 올리는 레이업.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돼서 3번으로 나가면 이제 스윙, 셋 상황에서도 이제 공격을 좀 풀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스몰 포워드가 되면 이제 3점을 어느 정도 장착을 하셔야 되고, 수비가 날 막으로 튀어나올 때 드라이브까지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들 점프슛. 네. 그래서 보통 스윙맨 뭐 이렇게 부르는데, 3번은요 이제 공격 옵션을 좀 더 많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3점 나가지, 미들 점프 나가지, 수비가 날 막으려고 튀어나올 때 드라이빙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속공도 내가 할 줄 알았지, 셋 상황에서 점프슛 3점, 드라이빙까지 내가 칠 줄 알지. 이렇게 되면 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1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가드, 사령탑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코치까지 가는데 자기가 게임 운영까지 볼 수 있으면 이제 쿼터마다 어떻게 게임을 리드해 갈 건지, 어떻게 우리만의 흐름을 잡아갈 건지, 이런 걸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밑은 어떻게 되냐면 4번은요, 파워포워드는 가장 기본이 박스입니다. 박스. 아니면 디펜스 포워드라고 불러요. 디펜스 포워드. 4번은요, 리바운드를 위한 박스와 골밑 허슬 플레이, 몸싸움, 파울, 골밑
그런 지저분한 일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디펜스, 수비. 공격할 때는 골밑에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골밑 슛, 그 다음에 뭐 훅슛 뭐 이런 걸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발전되면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주로 하이에서 보는데 5번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그냥 센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5번의 역할은 뭘까요? 하이에서 점프슛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볼을 우리 편 찬스 난 곳에다가 볼을 뿌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5번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개인 연습을 많이 하세요. 뭐 드리블, 드라이빙, 뭐 3점 슛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합 때는 못하니까 포지션 역할을 최선을 다해주고 개인 시간대 연습을 해서 그 실력을 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윙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센터들도 밖에서 3점 던지고 붙으면 드라이빙 파고 그리고 뭐 우리 편 4번이랑 투맨 게임도 같이 할 수 있고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포지션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 포지션별로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가드, 센터. 근데 적어도 가장 쉬운 것부터 발전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세 가지 포지션. 이 세 포지션을 다 할 수 있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번 주의를 줬지만 이 컨트롤 타워들 제일 중요한 포지션 1번이랑 5번은요 항상 자기 플레이만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번은요 주의할 게 자기가 농구 제일 잘한다고 막 주구장창 자기가 공격하면 안 돼요.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패스도 한 번에 찔러주는 게 아니고 링커 패스를 통해서 넣어주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2번, 3번도 볼을 만지면서 계속 공격력이 올라와요. 수비할 때는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5번이 자기 수비만 맡겠다고 막 상대편 5번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공간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항상 중앙에 중심 잡아주고 상대가 드라이빙을 판다 이럴 때 이 공간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토킹 계속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수비할 때 2번이 움직여라, 뭐 3번이 나가라 이런 거를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네,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든 농구를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 발전 방향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적어도 내가 이 포지션은 이제 할 수 있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각 포지션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볼을 여기 로우에다 잡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피딩을 하기 위해서 볼을 이렇게 하이로 들고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인데 중요한 팁은 뭐냐면 볼과 수비수 사이에 항상 내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럼 어떻게 되냐? 로우에서는 여기다 볼을 놓고 이걸로 몸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팁은 볼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뒤에서 볼을 긁어서 뺏겨요. 어떻게 놓냐면 리바운드를 딱 잡으면 여기 허벅지 있죠. 허벅지. 이 허벅지와 여기다 끼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서 어디서 볼을 쳐도 절대 볼이 안 빠지게. 리바운드를 잡으면 딱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자세. 그 다음에 볼을 하이로 들 때도 볼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수비가 있으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로 확실하게 수비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연습을 할 때는 일단 축발을 하나 정해요. 이게 축발이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이번에는 자세를 바꿔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셋.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여기다 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4개인데 이거를 이번에는 이쪽 축발이 아니라 이쪽 축발로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이렇게 되면 8개의 동작이 되는데 계속 앞뒤로만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요. 이 축발이기 때문에 이 360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도는 것도 연습하고 이쪽으로 끼고 일로 뺐다가 이쪽으로도 빼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들고 힘든데 지금 이게 센터들한테는 가장 기본 움직임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 날 때 연습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스텝을 잡을 때 스텝 잡지. 그러면 공간 원을 이렇게 그려. 그럼 여기 안에는 뭐다? 내 실린더야. 이 안으로 상대 수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돌파하는 거야. 아, 뚫고 들어갔어. 네. 그 다음에 수비랑 미안해. 그 다음에 투스텝 잡았지. 개인 혼자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잡았지. 그러면 수비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볼은 항상 어디다 놔야 되냐면 첫 번째가 여기 왜? 이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돼. 허벅지랑 내 손이 만들어. 잡아봐. 내가 수비가 여기 있어. 앞으로 가봐. 하나, 스톱. 자, 빠지잖아. 이건 지금 리바운드 한 다음에 다 긁힌다고. 다시 저쪽으로 해봐. 하나. 오케이. 여기로 딱 붙여줘야 돼. 딱 이렇게. 막 리바운드 딱 잡은 다음에 일로 긁어 놓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 어디서 차도 안 빠지게 해야 돼. 이게 1번이야. 1번. 자, 여기 내가 수비가 있다. 1번 하나. 그렇지. 이게 1번이에요. 둘. 그렇지. 그렇게 뒤로 빼면서 잡으면 되잖아. 둘.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랑 둘은 똑같아. 셋. 셋은 위로 들면서 위로 올리고. 셋.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아니야. 얘. 공은 뒤쪽에. 이거는 공을 치면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왜 이거 공을 손을 못 치냐면, 자, 내 수비야. 수비가 공을 치려고 손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너의 실린더 안에 내 손이 들어갔잖아. 이거 아니야. 심판관 입장에서 보라고. 내가 너를 공을 뺏으면 손을 넣었지. 무슨 말이야? 이거 파울 의사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파울이 불리기 때문에 절대 센터들이 손을 못 넣어. 무슨 말인지 알지? 가드들도 이걸 긁으러 해봐. 저쪽에 센터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들어봐. 저쪽에 센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가드들도 여기서 손을 못 넣는다고. 파울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아래로 나왔을 때만 긁으러 오는데 이것도 여기서 아무리 쳐도 안 긁히잖아. 그렇지. 자, 셋. 이게 셋이야. 셋. 뭔 말인지 알지? 이 자세는 왜 나와? 이 자세는 언제 해? 리바운드 한다. 줘봐. 하이에서 이걸 딱 잡아줘야 볼을 배급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항상 여기서 어설프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잡힌다. 넷. 축만 바꿔. 그렇죠. 네. 그냥 다섯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뒤로 돌면서 다시 또 자세 잡는 거야. 네 개가 똑같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 이거 일로 돌아 이거.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그렇지. 뭔 말인지 알아? 결국 네 개가 똑같은 자세야. 두 개가 똑같은 자세야. 결국에는 이 자세 하나. 이 자세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여러 방면으로 해야 돼. 왜 하냐? 자, 잡아. 하나. 자, 수비가 뺏으면 일로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지. 아, 그지. 그것도 되는데 그렇게 들으면은 바로 돌파. 팡.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돈 다음에 그냥 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빅 스텝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다시 스텝. 일단 처음에 투 스텝을 잡아요. 이렇게. 하나. 자, 그럼 내가 이렇게 갔어. 자, 스톱. 요거 하나 있지. 요건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고. 자, 피벗을 하고 싶어. 볼을 패스하고 싶어. 그럼 이게 둘 다 축발이잖아. 이 발을 뒤로 빼면서 공을 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패스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 봐. 다시 해봐. 자, 그럼 내 수비가 어떻게 벌어졌지? 그럼 거기서 슛자세까지 간다고. 그러면 내가 또 튀어나가, 골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빵! 다시, 이해 됐어? 네. 다시, 스텝! 항상 처음에 항상 투 스텝 다시 투 스텝 하나. 그렇지. 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가면은 바로 신나요. 하나. 그렇지. 그러면은 내 수비가 뒤로 빠질 거란 말이야. 차려고. 그럼 다시 또 쭉 한발 빼봐. 그렇게. 그래서 공간 벌려서 슛. 공간이 벌어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한다? 항상 혼자서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한 번 할 때마다 둘, 셋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넷, 다섯, 여덟. 네, 안녕하세요. 구스팬입니다. 자, 이번에는
센터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스킬, 바로 피봇을 보여드릴게요. 피봇은 내 실린더 안에서 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센터들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왜? 리바운드 후에 볼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봇을 배워야 되는데, 피봇은 일단 기본적인 내 실린더 공간 있잖아요. 내 실린더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발을 축으로 피봇을 돌면 이만큼이 내 실린더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피봇을 잡으면 이만큼이 내 실린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봇은 이 실린더 개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피봇, 센터들한테 볼을 안정적으로 잡아놓는 정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니까 꼭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봇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연습하기, 굳이 농구장에 안 가도 돼. 집에서 혼자 연습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연습하는지 따라오세요. 일단 기본 자세는 2개입니다. 2개. 2개가 나중에 4개가 되고, 4개가 이제 8개가 될 거예요. 8개. 그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 자세 2개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볼을 리바운드 잡고 이 로우에다가 여기다 지키는 자세.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이때는 볼을 내 허벅지와 겨드랑이 양쪽 팔로 이렇게 4군데를 꽉 잡아서 막아줘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을 스틸하려고 그럴 때 못 뺏어가요. 그래서 어떤 자세에서든 리바운드를 잡으면 여기 옆구리에다가 딱 꽂는 겁니다. 여기다 딱 꽂고 이 자세가 나와야 돼. 어떻게 잡죠? 이 자세.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어떤 거다?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2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자, 다음 2번째 동작은 바로 볼을 하이로 올려주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볼이 수비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이 제 수비라고 보면 수비와 내 몸이 이 볼을 보호하면서 볼이 뒤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로우가 아니라 위로 들어주는 겁니다. 이 자세는 특히 하이 쪽에서 볼 피딩할 때 센터들이 볼을 우리 슈터들한테 배급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고 아주 안정적으로 볼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실린더 안에서 내가 빅맨이니까 내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으면 가드들이 긁으러 와서 볼을 뺏으려고 손을 넣으면 파울 의사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수비 앞에 몸으로 막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팔꿈치로 볼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둘.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로 하나, 둘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셋, 여기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그냥 볼 없어도 이렇게 연습하면 돼. 처음에 양쪽 피벗 잡고, 이게 피벗이다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됐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4동작 할 건데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피봇을 이용해서 자세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툭발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돌 수도 있죠. 반대로 수비가 일로 뺏으러 오면 나는 이렇게 돌 수도 있죠. 이걸 응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봐봐요. 4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일로 도는 거야. 5. 똑같죠? 5, 6, 7, 8. 이렇게 8개 동작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축발이면 반대로 이쪽 축발로도 8개 할 수 있겠죠?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끼고 됐죠? 그래서 이 8동작을 언제든지 하고 집에서 연습할 때는 머리로 상상하면서 하는 거야. 내가 볼을 잡고 리바운드에 딱 오면 이렇게 뛰고 피딩을 하려고 볼을 들었는데 수비가 백으로 와. 그러면 공간을 넓혀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피딩. 근데 볼을 백으로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피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8개 연습을 하는 겁니다. 8개 동작. 실제로는 2동작이에요. 2동작. 그게 4개가 되고 다시 8개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조금만 해도 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운동 되니까 그럼 꼭 연습하시고 내 걸로 만드세요. 네, 볼밋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볼밋이 쏴 그러면 위로 이렇게 뛴단 말이야. 위로 뛰면 문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이거 못 쏴. 그죠? 그렇다고 페이더웨이 하는데 볼밋에서 페이더웨이 할 때도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못 쏴. 어떻게 뛰어야겠어요? 앞으로 뛰어야 돼. 왜? 그럼 올라뛰면 파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 앞으로 뛴다는 느낌으로 딱 뛰어야 되고 손을 귀에 딱 붙인다는 느낌으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던지는 거라고.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도 상관없는데 마지막 공격할 때 느낌은 앞으로 뛴다는 느낌으로 나와. 그래서 앞에 한 번만 서보요. 앞에 있다고 치면 만약에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위로 뛰면 안 돼, 이거. 이거는 약간 밀리는 거란 말이야. 잡으면 이 느낌으로 돼요. 앞으로. 그냥 점프 뛰지 마봐요. 이 느낌. 이 느낌. 그래야 얘가 잠깐 서 있어, 그냥 서 있어. 이 느낌. 그래야 얘가 압박을 못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골미션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혼자 연습할 때 이렇게 하라고. 풀업! 하나, 둘, 풀업! 하나, 둘, 풀업! 하나, 둘, 풀업! 이거 귀에 손 붙여야 돼. 하나, 둘, 풀업! 하나, 둘, 풀업! 오케이? 궁금한 거. 오케이? 한 명씩, 상대 파울. 뛰잖아. 앞으로 붙이면서 뛰어야 돼. 그래야 수비가 압박을 안 해. 폴리스에서는 최대한 풀업 점프하고 거의 손이 귀에 달 정도로 풀업 점프 했거든요. 여기서 풀업 점프 하나, 크로스, 여기 중요한 게 크로스 스텝. 스텝 점프. 크로스, 점프. 크로스, 점프. 이거 한 50개씩만 해주면 돼요. 다시 보여줄게요. 풀업, 점프, 크로스, 점프, 크로스, 점프. 자, 컨디션. 아 이거 동영이 자, 뒤로 몸이 빠지면 안 돼. 크로스 스텝, 크로스 스텝. 오케이, 크로스 스텝. 크로스 스텝. 그렇지. 반대쪽. 오케이. 알려줄게. 드래그 드리블이 뭐냐면은 센터들이 볼을 이제 45도나 이제 약간 위쪽에서 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리블을 쳐서 나가야 되는데 보통 가드들은 페이스 오브 페이스 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센터들의 드리블은 볼과 이 사람 사이에 내 몸으로 막으면서 드리블을 치는 거야. 이걸 드래그 드리블. 질질 끌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드래그 드리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볼 잡고 볼 잡는 거부터 잡는 거 똑같이 잡았다. 페이스 오브 페이스 하고 내가 원하는 피벗을 잡고 그 다음에 드래그 드리블 치는 거야. 근데 드래그 드리블도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똑같아. 상대가 나보다 세. 또는 상대가 나보다 약해.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상대가 나보다 셀 때 상대가 나보다 세면은 내가 아무리 몸으로 골밑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막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튕겨서 다시 뒤로 빠진다고. 제자리야, 제자리. 그러면 공격이 안 풀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볼을 잡아. 페이스 오브 페이스 하고 피벗을 한 다음 이래야 워킹이 안 나와요. 피벗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옆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퉁, 퉁,
그러면 수비가 이제 따라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수비가 내 피벗보다 더 밖으로 나가면 반대로 피벗해서 골 넣고 다시 한 번 더 잡았지? 피벗하고 내가 치고 들어가는데 상대가 나보다 스텝이 더 빠졌어 뒤쪽으로. 그럼 바로 언더슛으로 넣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옆으로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상대가 나보다 약해. 그럼 똑같지. 자, 볼을 잡았어. 원투 피벗 해보고 상대가 나보다 약해. 그러면 옆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빠져가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뒤로 치는 거야. 힘으로. 그렇지. 하나, 둘. 그 이미 얘는 밀렸고 난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공격하는 거야. 이해되죠?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있으면 좋지. 잡고 자, 상대 나보다 크다. 쭉 옆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 얘 한번 찍어주고. 자, 상대 나보다 약해. 그러면 과감하게 뒤로 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 이렇게 할게요. 근데 드리블 연습은 어떻게 하냐? 일로 와봐. 자, 드리블 연습은 어떻게 해? 나는 평소에 이렇게 연습하는데 동네 가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자, 이쪽을 향해서 줄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된다. 그럼 이제 뒤로 페이크 한 번씩 주는 거야. 어깨 페이크 봐봐.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듬감이야. 내가 원하는 리듬. 2번에 한 번이든 3번에 한 번. 한 번, 2번. 한 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이 돼야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드리블을 칠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한번 해볼까? 자, 가드. 내 수비 공격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나보다 수비가 세다. 그렇지. 옆으로 가서 원하는 공격. 마무리는 깔끔하게. 자, 상대 나도 약하다. 잡았다. 후. 그렇지. 이미 끝났지. 이 한두 번에 끝나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 네, 안녕하세요. 코스텐입니다. 이번에는 센터 기술 중에 드래그 드리블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드래그 드리블. 센터들이 골밑에서 볼을 잡고 나서 내가 공격하기 가장 쉬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술이에요. 이 드래그 드리블을 가장 기초적으로 센터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 양쪽 다 드리블이 돼야 돼요. 이름은 저 어릴 때 이제 드래그 드리블이라고 배웠는데 이유가 볼을 질질 끌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드래그 드리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드래그 드리블 일단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 어떻게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드래그 드리블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되실 건 뭐다? 포켓볼이 돼야 됩니다. 포켓 드리블. 드리블을 하고 볼이 여기 이렇게 포켓 드리블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일로 간다고 했을 때 볼을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 위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앞을 방어하면서 드리블 치고 포켓 드리블 잡고 드리블 치고 포켓 드리블 잡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일단 앞으로 전진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드리블 잡고 씹어 하나 둘 셋 다섯 이렇게. 자,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게 일단 되려면 포켓 드리블이 돼야 돼요. 이렇게 쓰고 내가 일로 간다고 생각해서 이걸로 블럭을 하고 수비를 블럭을 하고 공을 앞으로 튀기고 그 다음에 잡으면서 포켓 드리블 하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다시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 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리블해서 천천히 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몸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민다고 아니면 등으로 민다고 중심이 너무 앞쪽으로 쏠리면 순간 수비가 다리를 이렇게 빼버리면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고 밸런스를 딱 잡아줘야 돼요. 앞으로 가고 밸런스 잡고 앞으로 가고 밸런스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저기 멀리서부터 제가 일단은 한 번씩 튀기면서 앞으로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로 어떻게 하냐면 한번 치고 내가 언제든지 스핀 무브나 반대쪽으로 드래그를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드래그 치고 몸을 이렇게 돌려 여기까지 피벗을 한번 치고 다시 자세 잡고 한번 치고 피벗을 돌리고 다시 잡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걸 연습을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튀기고 뒤로 또 다음에 연습할 때는 두 번 튀기고 한 번 반대쪽 페이크 주고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응용으로 연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자, 드래그 드리블은 센터들한테 진짜 중요한 기술이니까 꼭 내 걸로 만드시고 이 밸런스 잡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내 실린더 안에서 볼을 포켓 드리블로 확실하게 내 걸 잡아놓고 중심이 어디 하나로 찌그러지면 안 되고 딱 밸런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 자세.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스탠스를 툭툭 잡아요. 스탠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드리블 치는 거 아니야. 여기 쪽에서 볼을 잡았다 그러면 돌아서 바로 레이업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상관없었어.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스냅샷 주는 거고 안 되는 사람들은 최대한 끝까지 붙이는 거예요.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 공격할 때 마지막 돌았을 때는 몸을 앞으로 뛰어야 돼. 앞으로. 그리고 손은 귀에다 붙인다는 느낌으로. 네. 보여줄게요.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하나. 자신 있는 사람 서서 해.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까지 나와요. 이게 사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중학생 박사라는 건데. 다시 농구하고 있어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이 힘들고 궁금한 거. 양쪽 투스텝이니까 양쪽으로 나가시죠. 그래서 센터가 있다 싶으면 이리로 도는 거고 센터가 없다 싶으면 이리로 도는 거고 또 그럼 여기서 약간 페이더웨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제일 낮은 수겠네. 그건 나중에 연습하는 거. 페이더웨이 같은 거 나중에. 일단 센터들은 뭐다? 홈릿을 최대한 박아줘서 안으로 공격을 모른 다음에 볼을 밖으로 빼야지. 페이더웨이. 그렇죠. 그래야 파울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돌아서 이렇게 뛰는 거야. 돌아서 앞으로 뛰어야 파울을 얻는 거야. 옆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나도 좀 어렵긴 한데 요 스냅이 좋아서 거의 너무 쉽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면 뭐 여기서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야. 잘 봐. 천천히 짜고 쳐가면 수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수비가 날라가. 근데 수비가 일로 섰다. 그러면 이 한 방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얘가. 안 붙어. 왜? 내가 한 방에 가니까 뒤로 빠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뒤로 쭉 뺀 다음에 얘가 요 몸으로 많이 느껴야 돼 이거. 얘가 렌 스스로 올라가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왜 파울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자세히 봐봐. 지금 얘 실린더 안으로 내 몸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는 공만 쳐도 사실 파울이 불리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홀릭 아래에서 수비를 할 때도 최대한 안으로 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가슴으로 버티고 이걸로 버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슛까지 잡으면 그냥 이렇게 속는 거야. 대신 얘 실린더가 이렇게 너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슛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얘가 팔을 못 올리기 때문에 딱 최대한 붙여주는 거야. 여기 이상은 할 게 없어. 그 전에 나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것만 해도 파울이야. 이것만 해도 아니 이미 내 실린더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것도 파울이라고. 근데 대신 밖에서 가드들은 수비를 할때 스틸하려고 손을 넣어도 되는데 넣다가 뺐다가 이걸 해줘야 돼. 근데 계속 집어주면 이거 파울이야. 여기다가 손을 잡았잖아. 이미 여기까지 발을 뺏겼으면 양을 준 거야. 여기서는 완벽하게 서 있어야 돼. 근데 자꾸 손을 넣거나 이렇게 붙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이게 센터가 다리를 잡았다. 여기까지 잡았다. 여기서는 그냥 최대한 이렇게 쳤어. 왜냐면 이렇게 서 있어주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슛 한번 던져. 이게 불편할 거야. 슛 던져. 자, 여기서 파울을 완전히 해야 돼. 자,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걸리잖아. 걸리기만 해. 다시. 여기서 걸린다. 그렇게 해서. 골밑은 작전을 거는 거야. 그래서 가드가 이제 수비를 일로 올 거야. 그랬을 때 수비를 잡아주는 역할인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 수비 체킹하고 너는 이제 작전으로 해서 한쪽을 잡아서 나한테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시키면 안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 수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 수비 막고 있다가 드라이브 막아. 자, 따라가서 사이드 스텝을 따라가면 파울이나 바스켓밖에 줄 수가 없어. 같이 보는 거. 자, 난 내 수비 체킹하는데 봐봐. 천천히 들어가. 만약에 쭉 따라가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봐. 약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컨트롤. 컨트롤이 잘하지. 컨트롤 보면 봐봐. 주먹이 여기 가지고 여기 아파. 근데 주먹이 나가기 전에 여기서 막아주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들어오는 길목으로 패스 나와서 공간을 막아주는 거야. 여기서 사이드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발 나와서 공간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야 얘도 패스할 수 있는
체킹하고 있다가 드라이빙 와. 드라이빙. 왜 얘가 웃기라고 스텝도 안 가. 알겠어? 수비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냐면 포워드는 체킹, 드라이빙과 한 발, 다시 빠지고, 한 발, 다시 빠지고, 이렇게. 사이드. 다시 봐봐. 사이드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한 발 잡아주는 거야 이거. 이해돼?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더 보여줄게. 체킹하고 있다가 드라이빙 온다. 체킹하고. 이렇게 말해. 조금 늦으면 파울 나온다. 됐어요. 오케이. 자, 훅샷. 센터들 훅샷 가르쳐줄게요. 훅샷을 배워놓으면 좋은 게 자기보다 한 10cm 정도 큰 사람도 조금 이제 승부해서 한번 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한번 해줄게. 한 명만 와줘. 수비.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게 뭐야? 골밑슛 배웠고, 그 다음에 드래그 드리블 배웠고, 그 다음에 픽업 배웠고. 그러면 볼을 잡으면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커. 그러면 볼을 잡으면 그 다음에 페이스 온 페이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스텝을 똑같아. 아까 알려준 거 있죠? 이거 T자로 잡는 거. 자세가 T자가 돼야 돼. 골대를 보고 내가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 상대 수비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오케이? 거기까지만 가봐야 잡고 안전하게 진입한 다음에 T자로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이렇게 언더더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비추고요. 여기서 위로 풀어서 공을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이걸로 가빙하고 손목만 이용해서 T자로 던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근데 처음에 T자도 자리가 아니라고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 왜? 마지막 슛할 때 일로 페이크 주고 고수가 약간 이리로 가겠죠? 그럼 반대로 다시 샷. 나와? 예. 네. 자, 다음 기술은 센터 스핀 무브인데 스핀 무브 슬림버크 보면 캐치수가 하는 거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론만 보여줄게요. 볼을 일단 기본 자세에서 잡고 잡을 때 투스텝을 잡아. 그 다음에 상대의 스텝을 봐서 상대가 일로 나왔다. 그래서 과감하게 반대쪽으로 스핀해 볼리슛.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고 볼을 잡았는데 스텝을 좀 길게 잡아야죠. 상대가 반대쪽으로 쏠렸다 이쪽으로. 그러면 반대쪽으로 쏘고 볼리슛. 오케이? 자, 요 요령은 가르쳐줄게요. 요령은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잡을 때 투스텝을 크게 잡아야 돼. 그래 양쪽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오른쪽에서 할 때는 이쪽 드리블을 많이 써. 왜냐? 이쪽은 드래그 드리블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수비가 드래그 드리블 못 치게 약간 일로 붙인단 말이야. 기다려. 그래서 패스를 체킹하면 수비가 몸이 이렇게 쏠리면 오케이? 연습 한번 할게요. 내가 한 번 보여주고 얘 하는 거 보여줄게. 수비 간단하게 잡고 체크 볼리슛. 오케이? 그럼 연습해줄게. 천천히 좀 더 와서 됐어. 투스텝. 자, 체킹. 그렇지. 아, 좋다. 중요한 건 봐봐. 중요한 건 스핀 무브 할 때 이 팔로 상대를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냥 공을 최대한 앞으로 던져줘야 마지막에 점프슛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준비.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여기까지. 콜스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핀 무브 관련된 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센터들 같은 경우는 골밑에서 제일 중요한 공격 옵션 중에 하나인데 스핀 무브. 볼을 잡고 내 피벗 스텝으로 공간을 돌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공격 옵션입니다. 스핀 무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알려드렸던 8가지 피벗 스텝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나중에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핀 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도 원래 기본적인 피벗 훈련은 8가지 기본 옵션 중에 여기서 일로 가는 거야. 기본 피벗인데 이게 게임 중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공격할 의사 보여주고 볼을 잡고 이쪽으로 피벗을 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스핀 무브를 하는 거예요. 반대쪽도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볼을 잡았어요. 그러면 일로 피벗을 하고 이쪽으로 공격 의사를 보여주고 볼을 튀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요 피벗 움직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볼을 잡았다. 그러면 일로 튀기고 이렇게 스핀 무브를 확실하게 돌아서 마감을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핀 무브 하는 거 연습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핀 무브 연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평소 집이나 뭐 이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스핀 무브 연습을 하셔서 게임 중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볼을 잡으면 일단 피벗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가운데 볼 잡고 돌고 다음 스핀 무브 여기까지. 다시 이번엔 이쪽으로 스핀 무브 반대쪽으로 스핀 무브 스핀 무브. 그럼 이제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반대쪽 스핀 무브 스핀 무브 반대쪽 스핀 무브 스핀 무브. 네, 일단 양쪽이 다 돼야 되는데 어느 쪽이든 첫 번째 트리플 스랩 기본 자세 잡아주고요. 로우 포스트인데 바로 등지고 플레이 해도 되지만 처음엔 볼을 잡고 피벗 바를 사용해서 일단 페이스 온 페이스를 하시고요. 다시 볼을 잡으면 토스를 밟고 아무 축발을 하나 이용해서 돌아서 페이스 온 페이스 하시고, 내가 이쪽으로 스핀 무브를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페이크 모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축발이니까 이 발로 같이 튀기고 튀기면서 이 발로 밀어서 스핀 무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다시 이번에 반대로도 볼을 잡아도 이게 축발이야. 이게 축발. 이렇게 갔으면 내가 일루 스핀 무브를 하고 싶으면 이 발로 크로스 드래그를 치고 드래그를 치고 잡으면서 스핀 무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반대도 볼을 잡으면 이번엔 이 발을 축발을 해서 이렇게 돌렸으면 아니지. 볼을 잡으면 그 다음에 똑같이 이 발로 축발을 해도 이번엔 내가 이쪽으로 스핀 무브를 하고 싶으면 일로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튀기고 잡아서 스핀 무브. 반대도 내가 이번에 일로 돌았으면 이게 축발이기 때문에 이 발이랑 같이 튀기면서 몸을 돌려서 스핀 무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 스텝이 어떻게 되든 4가지의 동작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2동작인 거예요. 2동작. 이쪽이냐를 결정해서 스핀 무브를 돌면 됩니다. 마무리는 또 다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스핀 무브 연습까지만 촬영을 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연습하는 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한 동작을 뭐 5개, 10개씩 하면서 총 4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골밑이. 그리고 이 스핀 무브 할 때는 주저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받고 들어가는 거고, 파울이 나오든 만약에 그게 오펜스가 되든 디펜스가 되든 무조건 한 방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주저하면 그 순간 워킹이 나오거나 또는 오펜스 파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파울할지언정 내가 이 한쪽 스텝을 잡고 뭐 왼쪽으로 스핀 무브 하겠다, 오른쪽으로 스핀 무브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냥 한 방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파울을 얻으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격 의사를 보여주십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솔직히 나도 잘 못해. 근데 이거 진짜 잘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아마추어에서 최고야, 최고. 거의 못 봤어. 몇 명만 재능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뭐냐. 보통 사람들이 수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내 수비다. 볼이 저기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볼 달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거나 리드아웃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골밑에서는 리드아웃이 힘들어. 공간이 좀 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수비보다 한 발 더 이만큼 나가줘야 돼. 순간적으로. 근데 이거 진짜 힘들거든? 내가 거의 못 봤어, 잘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드물게 있어, 잘하는 사람. 어떻게 연습하냐? 의식적으로 수비가 나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슬그머니 붙어서, 이렇게. 요거 한 번씩 움직이는 거예요. 연습은 어떻게 하냐? 수비, 움직이면서 수비해. 이렇게 한 번, 반대로 따라오고, 연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슬그머니 있다가 한 발이 중요해. 한 발 넣는 순간에 가드랑 톡만 내면 이미 내 공간이야.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쓴 사람 어려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골밑으로. 골밑도 마찬가지. 슬그머니 들어가다가 다시 슬그머니 있다가 자, 오케이. 너가 한번 해. 내가 볼게. 네. 슈팅. 치 나오는 거. 그렇지. 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공만 맞고 순간적으로. 제가 안 좋아요. 공격 의사가 없어야 돼, 처음에. 치고 나가. 그렇지. 골밑으로. 아이고, 미안하다. 골밑으로 해볼게. 그렇지. 한 번만 더. 오케이. 자, 센터 기술 중에 하나인데 백도어 하나 일단 먼저 보여줄게요. 백도어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내 수비야. 근데 내가 워낙 힘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막기 힘드니까 어떻게 쓰냐? 앞으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때 공격하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쓰냐? 똑같은 처음에 볼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지? 똑같은데 거꾸로 하는 거야. 이렇게 잡고 슛.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가 자리 딱 잡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오지. 그 순간에 딱 여기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드의 타이밍이고 그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잡고 볼 준다고 줘봐. 따라가면은 이 사람이 따라와. 그러면 못 넣어. 제일 좋은 기술은 멀리 줄 필요도 없어. 제일 좋은 기술은 잡았는데 못 줘. 얘가 와서 딱 버티고 기다려봐. 버티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던져. 끝까지. 이해되지? 끝까지 기다려줘야 얘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 줄 필요도 없는 거야. 정확히만 주면 돼. 그 다음에 잡아서 골밑 슛, 프로퍼 슛 하면 돼. 이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너가 내가 수비라고 돼. 이제 공격이야. 해볼게. 준비. 시작. 나는 비비고 있어. 한다. 그렇지. 자, 좋았는데 너무 먼저 움직였어. 이건 내가 따라가면 잡힌다. 한 번만 더. 끝까지 버티고 있어. 너무 멀리 주지 마. 그렇지. 지금도 좀 너무 빨리 나가.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준비해봐. 조금만 더 찍을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자. 기다려. 이해되지?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 꽉 잡아줘. 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그 공간, 스페이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드리는 설명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항상 머릿속에 어떤 공간에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농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항상 드리는 설명들, 공격할 때 이 코트 밸런스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코트를 반으로 쪼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쪽 또는 이쪽에서 약한 곳에서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 항상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상대를 압박해서 슛을 던지게 한다면 어느 쪽에서 던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냐면 항상 첫 번째로 여기 엔드에서 슛을 쏘게 하거나 아니면 맨 꼭대기 이 하이에서 슛을 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슛을 던지면 이게 가드면 백커터 하기 제일 멀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한 명 모자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슛을 유도하고요. 아니면 하이에서 던지면 보통 슛이 앞으로 튀깁니다. 앞으로 많이 튀기기 때문에 앞으로 튀기면 앞에 전진 수비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튀어나가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거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공간을 한번 그려보세요. 공간은요, 항상 코트를 나눠서 공격 1옵션, 2옵션, 3옵션 공간이 있어요. 요 골대에 제일 가까운 데가 1옵션 공간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자유투 던지는 데가 2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3점 슛 나가는 데가 3옵션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코트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골대 가운데를 1옵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1옵션. 그 다음에 45도를 2옵션. 그리고 여기 사이드라인 쪽, 외곽 쪽을 3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간을 나누고요. 그러면 이제 1옵션 공간, 수비할 때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공간이고 거꾸로 공격할 때는요 반드시 여기까지 볼을 잘 안전하게 넣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요. 여기 스페이싱이 1옵션 공간입니다. 1공간. 두 번째 공간은요 바로 여기가 두 번째 공간입니다. 여기 이 코트를 반으로 쪼개서 반대쪽도 똑같아요. 반대쪽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쪽만 그릴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 3옵션 공간은 여기 사실은 45도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선을 하나 긋고 여기가 1공간 다 합치면 여기가 2공간 여기가 세 번째 공간입니다. 네,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제 포지션을 세팅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포지셔닝이 됩니다. 여기 1번 공간은요 골대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항상 수비랑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센터들한테 말하는 수비가 붙어 있어도 그냥 몸으로 받고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몸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몸을 써서 무조건 꼬라 박아서 슛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요 슛을 던지고 나면 결과는 3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골을 넣는 거 하나. 두 번째, 파울을 당해서 골을 못 넣는 거 하나. 세 번째, 파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스켓 굿을 얻어서 파울도 얻고 골까지 넣는 거. 이렇게 3가지만 얻어내려고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감하게 수비랑 몸을 붙이고 게임을 풀어야 된다.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볼을 받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1라인보다는 수비가 이렇게 붙어있진 않습니다. 약간의 스페이싱이 있지만 슛을 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항상 움직이다가 볼을 받으면 언제나 점프슛, 슛을 바로 던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 수비가 막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땡큐예요. 왜냐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볼을 움직이면서 받아서 그럼 따라오잖아요. 한 번에 뚫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점프 스텝을 밟기 때문에 양쪽으로 피벗을 다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한 번에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또 우리 편 센터가 골밑만 자리 잘 잡으면 바로 넣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살짝 스페이싱을 하면 볼을 잡았을 때 1옵션은 점프슛입니다. 점프슛. 그렇기 때문에 가드든 포워드든 이 라인으로 들어왔다고 치면 무조건 점프슛을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옵션 공간입니다. 3옵션 공간에서는요, 이 수비가 이렇게 붙을 리가 없어요. 수비는요, 항상 스페이싱해서 이렇게 공간을 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점슛 근처에서 볼을 잡으면 그때 조금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몸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라인에서 볼을 잡으면요, 드리블을 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드리블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볼을 들고 있는 거예요. 2라인에서 움직이는 포워드가 찬스를 만들면 패스를 넣어줘야 되고요, 아니면 1라인에서 완벽하게 골밑을 자리를 잡으면 골밑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공격 옵션이에요. 패스 윅. 어떻게 패스를 해서 1라인, 2라인에서 공격을 살릴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수비가 볼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따라간다. 이때 받았을 때 얘가 안 나와. 그때 안정적으로 3점을 던지면 됩니다. 또는 볼을 넣어줬다가 다시 받았을 때 수비가 튀어나오면 그때 좌우로 튀어 들어가서 여기서 점프슛을 던지면 됩니다. 2라인에서. 그래서 포지션이 잡히는 거예요. 요 3번이 그래서 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볼을 배급해주는. 요 4번이 스윙맨이라고 해서 2라인에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서 볼을 받으면 캐치앤슛, 점프슛을 던져줘야 되는 거고요. 이 5번이 센터 역할을 하면서 골밑에서 최대한 몸싸움에서 자리 잘 잡아서 한 방에 슛 마감을 쳐줘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의문이. 자, 5명을 다 넣어볼게요. 근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수비가 이렇게 섰다고 쳐볼게요. 이 4, 5번은요, 요 페인트 존을 따라서 이렇게 스텝을 밟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1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다 2라인에서 움직여요. 2라인에서.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3세컨 바이올레이션 때문에 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 하나. 두 번째는 1라인에 가까운 2라인에 붙어서 움직여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 2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한 방에 튀어 들어가서 1라인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라인과 2라인 경계선 근처에서 이렇게 센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명 스윙맨 2, 3번들, 아까 주로 공격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2라인. 이 안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볼을 받았을 때 수비가 튀어나올 때 한 번에 치고 들어가서 요 2라인에서 점프슛을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 2번, 3번도 요 2라인과 3라인 경계선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는 있으면 안 돼요. 왜? 안에 있으면 우리 편 4, 5번이 움직이는 데가 좁아지고요. 두 번째, 이 4, 5번한테 볼을 배급할 수도 없고, 세 번째, 이 안에 있으면 수비가 이미 붙어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미드아웃을 하고 튀어나와서 볼을 항상 3라인에서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공격하는 것보다 한 단계 뒤에서 볼을 받고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왜 볼을 잡으면 드리블 바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막 드리블 이렇게 치다가 볼을 잡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리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수비가 튀어나와서 붙으면 바로 드리블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2라인에서는 슛 할 수도 있고, 수비가 붙으면 패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3라인에서는요, 절대로 드리블을 먼저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편 1번 포인트 가드는 어떻게 될까요? 요 근처에서요, 볼을 배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양 옆에서 스틸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볼 배급하는 게 아니고 조금 발 뒤에서 이렇게 여기서 볼 배급을 합니다. 그리고 볼을 줬다가 다시 볼을 받아야 되면은 이렇게 뒤로 나와주면서 이렇게 볼을 받는 거고요. 이 사람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미드아웃 하고 다시 볼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가끔 하냐면요, 1번이요, 볼을 아예 밖에서 이렇게 받아버려요. 3라인 밖에서 스페이싱을 완전히 해서 공간을 완전히 다 본 상태에서 우리 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고, 2번 보고 1대1 시켜야겠다 그러면은 아예 일로 확 줘서 1대1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 사이드로 빠지라 그런 다음에 1대1을 치고 들어갑니다. 공간을 코트 밸런스로 코트를 반으로 쪼개서 45대 선을 긋고 나서 1라인, 2라인, 3라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실제로 플레이해야 되는 공격 옵션들과 움직임이 있고요. 그 움직임은 뭐 가드, 포워드, 스윙맨, 그 다음에 센터,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예요. 1옵션, 2옵션, 3옵션 공간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간보다 뒤쪽 공간에서 볼을 잡고 움직임을 합니다. 센터랑 파워포워드는요, 보통 1라인에 가까운 2라인에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스윙맨들 2번, 3번들은요 2라인에 가까운 3라인에서 볼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가드나 볼을 배급하는 1번은 이 3라인 밖쪽, 이 3라인 바깥쪽에서 볼을 배급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림 그려본 걸 바탕으로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포지션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됐는지가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필리핀 한인 농구 게임을 뛰고 왔어요. 근데 그날 이제 일본 팀 초대해서 게임을 했는데 5번, 등번호가 5번인데 그 친구 플레이하는 걸 좀 보세요. 첫 쿼터랑 두 쿼터인가밖에 제가 못 찍어가지고 뒤에 게임 운영하는 거는 다 못 담았는데 그 1, 2쿼터를 보면은 그 친구가 이제 스크린, 하이에서 스크린 받아서 바로 점프슛 던지거나 3점 던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속공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링커 봐가지고 앞으로 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시고 공간, 오늘 제가 코칭 보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그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1번 포지션이 어떻게 게임을 운영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찍는 시간이 얼마 없었어가지고 그 포인트 가드 5번이 그 등번호 5번이 거의 1대1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전체 게임을 보면은 1대1보다는 그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 운영을.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이팅! Help side, G1, help side. Yun, hit. Shooter, kick out. Good D, good D. Ooh. Get your man, Ayan na. G1, hands up, G1. Hands up. Left side G1. Ayan na. G1, Hands up, hands up, hands up. Hands up. Yan! Good. Yan! 제가 형 패스 많이 드릴게요. Nag-help yung tao mo. Hands up, hands up. Shooter!